네, 안녕하세요. 자, 새해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요. 거래들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올해 거래 술술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이제 매매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고립되지 마시고, 저희 채널에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그 인도량 발표가 나왔는데, 글쎄요, 왜 회사에서 하지 않던 컨센서스를 발표해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뭐랄까 좀 괜한 짓을 한 거죠. 음, 이제 49만 대에서 이제 41만 대급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한 8만 대 정도 갭이 생기는데요. 음, 좀 조금 커요. 예. 그러니까 한 5만 대 정도는 줄어드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한 44만 대급은 나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 스탠다드 버전, 이것저것 옵션을 뺀 버전 있죠? 그 스탠다드 버전이 10월 달에 영상으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스탠다드 버전이 이제 얼마나 이제 시장에 이제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영상도 별로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 버전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많이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버전은 이제 보조금이 사라진 시대에 뭔가 좀 방어를 하려고 내놓은 거죠. 부랴부랴 내놨는데, 그게 이제 방어가 안 된 건지 판매가 좀 되고 있는 건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만 판매하고 있는 건지. 네. 근데 이게 나와서 이제 방어가 됐다면 이렇게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스탠다드 버전 자체가 조금 그 문제가 있죠. 예. 가격이 싸려면 아주 싸던가 좀 어중간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많이 이제 그 감소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유럽의 그 사람들의 소비가 줄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이럴 때는 경기 안 좋을 때는 저가형이 나와줘서 이거가 좀 방어를 하고 잘 팔려야 되는데 좀 그렇고, 또 생산은 43만 대를 했는데 2만 대 갭이 생겼는데, 이제 그동안 통상 보면은 생산과 이 판매가 갭이 이렇게 생길 때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재고로 쌓이게 되는데, 특히 이 4분기에 재고가 쌓이게 되면 이것은 연식이, 예, 1년 전 거, 그러니까 25년식이 돼 버리죠. 예. 어, 그래서 이 재고를 판매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좀 어려워집니다. 예. 이제 다들 26년식, 나중에 이제 중고차 판매도 그렇고 해서 26년식을 살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연이 바뀌는 12월이나 이럴 때는 한 달만 참아서 26년식을 사시는 게 좋겠죠. 25년식을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4분기의 판매도 조금 이런 영향도 있어서 좀 준 것 같아요. 이제 그건 그렇고, 이렇게 하락으로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리 좀 하락을 했을 때 그것이 뭐 선반영됐다, 뭐 그런 논리를 피시는데, 어, 선반영이 되려면은 44만 대가 나왔어야겠죠. 예. 그 선반영 하락으로 미리 선반영을 했고 44만 대 나왔으면은 아마 상승을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인 이제 이 1분기가 어떻게 될까? 역시나 뭐냐면, 어, 작년의 판매량을 올해 26년에 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경쟁자들의
그 공세도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신형 자동차를 내놓지 않으면은 기존의 자동차 갖고는 26년에 폭발적인 어떤 판매량 증가를 보이기는 이제 어렵다. 26년은 계속해서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차량은 그냥 이제 어떤 모델 체인지가 안 되잖아요. 그 페이스 리프트라도 하던가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판매량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1만 대, 또 43만 대 생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기에 통상 보면은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생산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갔고,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수입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재고가 2만 대 쌓이게 되면은 이 쓴 돈은 많고 판매는 적었으니까, 이게 실적이 이제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이번 실적이 조금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규제 크레딧 판매 있잖아요. 이제 그 규제 크레딧 판매도 지난 분기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규제 크레딧 판매가 매우 저조하게 되면, 그러니까 26년에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까딱 잘못하면은 적자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도 까딱 잘못하면 올 수 있게 됩니다. 규제 크레딧 판매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현대나 뭐 폭스바겐이나 다른 뭐 도요타나 그런 기업들이 전기차 판매도 많이 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규제 크레딧 그 수요가 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 크레딧 빼고 뭐 하면은 잘못하면은 좀 쓰는 돈은 많고, 그 AI 이제 개발하면서 쓰는 돈도 많고, 그래서 잘못하면 적자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테슬라 이제 불 세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우리는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FSD나 로보택시, 그다음에 옵티머스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이버캡도 있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불안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사실상 자동차 판매가 줄게 되면은 실적이 감소를 하게 되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 준 것을 뭐 FSD 판매나 로보택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뭐 이런 걸로 채울 수 있으면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 ESS 저장 장치 판매 요번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지난 분기 실적에도 보셨겠지만 이 ESS 저장 장치가 굉장히 지난 분기에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SS 판매로 인한 수익으로 자동차 판매 감소 수익을, 그러니까 어떻게 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가 이제 다소 이제 주춤하더라도 ESS 판매 수익으로 그것을 메꾸고도 남을 정도로 수익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당연히 주가는 탄력을 받겠죠. 근데 실적 이런 자동차 판매로 인한 실적 감소를 이 다른 것들이 막아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주가라는 것은 매출 플러스 미래 가치. 이 미래 가치 속에는 뭐 아주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CEO의 역량도 들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 있고요. 이게 이제 주가거든요. 현재 매출은 안 좋지만 미래 가치가 뛰어난 회사들은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 바닥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막 약간 올라가기도 하는데,
역시나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적자 전환, 그러니까 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인 주가가 탄력을 받아요. 과거에 이제 슈퍼마이크로도 그랬고, 뭐 다른 기업들도 그다음에 아이온큐 그런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를 이제 딱 띄고 있다가 실적이 싹 약간 팔란티어도 그랬고요. 향상이 되는 것이 나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랠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보면 뭐 이제 미래 가치가 뛰어난 종목들은 많았습니다. 뭐 말이 많았던 뭐 슈레딩거 뭐 그런 종목도 기억나고, 예. 그다음에 뭐 무슨 핵융합 뭐 테마주 뭐 무슨 테마주들, 그러니까 이 각종 테마주들이 뭐냐면 이 미래 가치를 띠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그 미래 가치를 띠는 종목들이 결국에 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 옛날에 뭐 수소 트럭 만들던 그 회사 있잖아요. 니콜라. 예. 수소 트럭 만든다고 하니까 뭐 SK에서도 막 투자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미래 가치가 있죠. 있는데 그 미래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고 있는데 결국에 그 시간 안에 실적을 못 낸다. 그러면은 이제 사라져 가게 되는 거죠. 음. 그 테슬라도 지금 그 뭐랄까 이 매출도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지금 매출 그동안 2020년부터 매출이 급격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신고가도 찍은 것이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정점을 찍고 매출이 이제 감소 추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해가 26년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올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매출이 좀 이렇게 감소대로 들어가게 되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이렇게 주당 수익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식은 많고, 그러니까 PER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의 가격은 높고 발행된 주식은 많고, 예. 그런데 그거 대비해서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온다.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뭐 어닝 퍼 쉐어라고 이제 PE도 있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조금 이제 이 4분기가 이제 보조금이 사라진 첫 분기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역시나 타격이 있구나, 이게 증명이 돼버린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를 때까지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걱정되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약간 벌벌 떨면서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그런 심리들이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뭔가 이제 회사에서 빠른 행보를 이렇게 빠르게 사업을 하면서 행보를 보이면서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저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전이 돼가지고 그 웨이모 자동차들이 멈춰선 거 보고 매우 좀 의아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테슬라 공장에서 그 배송을 하는데, 이제 그 테슬라 이제 사시는 분들이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공장에서 이제 배송을 하는데 아마 그 텍사스 인근 지역이겠죠. 왜냐면 그 이제 배터리 차니까, 만약에 뭐 뉴욕에서 어떤 분이 차를 사시는데 텍사스에서 뉴욕까지 그 배터리 풀 충전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텍사스 공장 인근의 사람들에게 이제 배송할 때 이제 차가 FSD 작동시켜 갖고 혼자 막 셀프 배송이 된다, 뭐 이런 아주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알고 봤더니 어떤 시청자분이 그게 그 셀프 배송이 아니라 원격 조종으로
배송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원격 조종 기능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차가 뭐 100% 완벽하게 예, 운전을 혼자 잘하고 돌아다니면 좋긴 하지만 이런 뭐 정전 사태라든가 뭐 이상한 사태라든가 뭔가 이제 그런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뭐 정말 FSD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웨이모를 보니까 저 웨이모에는 원격 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 컨트롤 센터가 없는 건가? 예, 이런 뭐 갑작스럽게 웨이모가 이제 오류를 보인다거나 그럴 때 이 원격으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앞에 뭐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막 그럴 때. 그래서 이런 원격 조종 장치 시스템이 이건 필수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뭐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때 한 번씩 이제,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어떤 중앙 컨트롤 센터에서 모니터링 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주 당국에서도 시 당국에서도 얘네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구나. 그러면 이런 기업에게는 택시 허가를 해줘도 되겠구나. 안심이 된다 하면서 그냥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원격 조종 기능이 그 테슬라에는 있는 것 같은데, 또 미스터리가 뭐냐면 이 원격 조정 기능이 있다면 중앙 컨트롤 센터 그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고, 예, 뭐 아무리 뭐 테슬라가 뭐 100% 한대지만 그래도 뭐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게 뭐냐면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만약에 뭐 10,000대다, 이 10,000대가 뭐 2달에 한 번 정도 미스를 낸다 그러면은 그 10,000대가 돌아가면서 막 다 2달에 한 번씩 이제 미스 정도를 낸다. 그럼 굉장히 많은 미스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원격 조정으로 이제 빨리 차를 이제 갓길로 이제 빼고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테슬라에는 이 원격 조정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안전요원을 굳이 몇 달째 지금 계속 태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 원격 조정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요원은 한두 달 태우고 바로 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FSD 능력도 워낙에 좋고. 근데 왜 계속 안전요원을 태우고 있는지도 그것도 참 미스테리예요. 의문이에요. 예. 이것도 다 인건비 다 돈이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미래로 봤을 때 이 원격 조종이 기능이 있는 테슬라는 미래가 굉장히 밝다. 예, 밝다. 왜냐면 이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주 당국에서 봤을 때, 시 당국에서 봤을 때 허가하기가 쉽잖아요. 예. 저게 원격 조정 기능이 있어서 뭐 문제를 일으킬 기업이 아니구나. 예. 그리고 FSD 자체 능력도 뭐 워낙에 뛰어나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뭐 여러 그 이렇게 확장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것을 허가해 준 시 당국도 나중에 뭐 욕먹을 일이 없겠죠. 저기는 그 자기네 택시들 관리를 잘하더라. 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확장을 빨리 못할 이유가 없겠다. 예. 원격 조정 기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원격 조정 기능은 이제 비상시에 사용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기계라는 것은 항상 그 어떤 비상시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천재지변, 막 홍수도 나고 막 별의별 게 많잖아요. 갑자기 막 진짜 아닌 말로 뭐 외계인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도 항상 이 비상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자, 테슬라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나스닥도 여기서 이렇게 밀렸어요. 예. 그 프리마켓에서 상승을 많이 했죠. 프리마켓에서 인제 새해가 되고 인제 좀 기대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상승했는데 이 갭이 이렇게 딱 뜨다 보니까 초반부터 쫙 밀리게 됐죠. 그러니까 테슬라 이 인도량 발표 때문에 하락한 것도 있지만 나스닥 자체가 이런 모습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엔비디아, 이 AMD, AI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쪽 괜찮았고 하지만 메타는 이렇게 빠져버렸고요. 애플도 이렇게 쫙 빠졌고 테슬라 어떤 인도량 발표 때문에 그거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빠졌다고 보기에는 좀 빅테크들, 빅세븐들이 좀 비슷하게 좀 빠졌다. 구글도 이렇게 좀 빠졌고요. 뭐 그랬던 날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빅세븐들이 같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넷플릭스는 지금 7월부터 몇 달째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뭐 워너 인수 뭐 그런 건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넷플릭스 아마 이게 좀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럴 거예요. 넷플릭스 그 구독 사람들이 돈이 쪼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돈이 쪼달리고 있을 때는 바로 이런 넷플릭스 같은 거 구독 먼저 끊어버리죠, 사람들이. 그래서 올해 아마 넷플릭스도 내내 좀 안 좋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올해 이제 경제를 보면서 확실한 돈풀기 같은 거나 서민 어떤 정책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경기로 침체로 가는 것을 올해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지금 돈을 갑자기 줄이지는 않지만 좀 그렇고. 근데 지금 반도체주들이 강세인데 AI 때문에 뭐 강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요. AI 관련돼서 이 인텔 같은 데는 뭐 브로드컴 이런 데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2020년 그때 이제 겪어본 바로는 사람들이 조금만 소비가 늘어도 전자제품 같은 것이 판매가 많이 되니까 반도체가 엄청 좋아지고 사람들 소비가 조금만 줄어도 약간씩만 줄여도 이게 파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26년에는 아마 사람들의 추가적인 소비 감소가 나타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구재,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가 직격 타격을 받습니다. 전자제품, 뭐 내구재, 뭐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전자제품도 잘 바꾸고 차도 자주 바꾸고 이렇게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 못 바꾸죠. 그래서 테슬라 뭐 이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특별한 대책이 서지 않는 한 테슬라 올해 자동차는 계속해서 판매 감소, 실적 감소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주면은 빨리 그러니까 이런 감소를 한두 분기 정도만 겪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새로운 미래 가치를 더해가면서 이제 실적이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증가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보다는 올라간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실적이 감소하더라도 22년도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침체기를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고 빨리 옵티머스를 뭐 판매를 한다던가 사이버캡을 그냥 그러니까 기존 디자인에서 그냥 문은 옆으로 열리고 문 위로 열릴 것도 없고요. 그냥 문 옆으로 열리고
2인승짜리 저렴하게 해서 29,999불에 팔고 핸들 달고 그러니까 자꾸 회사가 멋을 부리려고 하면 안 돼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어요. 뭐 막 돈을 막 벌려고만 맘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회사란 말이죠. 근데 이런 회사가 왜 침체를 겪어야 되는 것인가? 참 안타깝죠. 근데 자꾸 나중을 위해서 막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희생한다.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나중 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현재도 좀 내실을 다지면서 가야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사이버캡도 그냥 뭐 로보택시 용도로만 돌려버리겠다. 그러면 김 빠지죠. 저걸 일반한테 판매하면 돈을 정말 쓸어 담을 텐데. 지금 절실한 것은 3만 불 언더짜리 저가형 차가 필요하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고급 차를 판매하던 이것은 계속 끌고 갈 수 없고, 이제 3만 불 언더짜리 차가 절실히 필요한데, 출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출시를 너무 늦추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3만 불 언더짜리가 작년에 하반기 때 나왔어야 돼요. 이때. 그때 스탠다드 버전을 판매할 게 아니라, 이 보조금 사라지면서 바로 사이버캡은 이미 디자인 다 나왔던 거잖아요. 거의 다 핸들만 달면 되는 거거든요. 그 4분기 때 여기서 바로 나왔었어야 되고 이게 바로 그냥 그대로 치고 올라갔어야 된다. 근데 이 사이버캡이 안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참 FSD도 참 난감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아무리 보여줘도 이 900만 원짜리 FSD 구입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하질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포르쉐 사시는 분들, 뭐 페라리 사시는 분들 보면은 뭐 900만 원짜리 차 옵션 같은 거는 그냥 막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사시는 분들이 900만 원짜리 옵션을 많이 안 산다는 거예요. 차량 구매자들 중에서 정말 한 반절, 한 50%는 FSD를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데 안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 회사에서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FSD 능력은 그냥 뛰어납니다. 계속 이것만 외쳐서는 이 차량 신차 구매하시는 분들의 50%가 이거 사야 되고 또 기존의 차를 사셨던 분들도 그래? 하면서 막 너도 나도 FSD를 구입해야 되는데 왜들 구입을 안 하시는지 좀 구입 좀 하세요. 네. 뭐 그동안 뭐 500만 대, 700만 대 팔았다는데 그 중에서 한 반절, 한 50%는 FSD를 사셔야 되거든요. 안 사시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자, 감사합니다.